산산조각이 나버렸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아베는 자기들이 설득할 때니 다른 국가를 통하거나 한국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전생의 아베 총리와 일본 기업들은 원수 시간이었던 것이 확실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자잘한 일본의 피라미 회사들은 다 제껴두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 회사들은 망해도 일본 경제에 전혀 타격이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 찬양론자들의 주장이죠. 따라서 이 정도로는 아베 총리와 추종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기업들이 삼성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지금부터 두 개의 일본 회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미 삼성에 탈탈 털린 기업과 지금 열심히 털리고 있는 기업, 먼저 이미 망해서 대만에 팔려간 일본 대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삼성의 첫 폴더블 칼라폰이 나오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당시 샤프의 전자사전은 핸드폰 보급률과 비슷했을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전자사전은 유물이 되어버린 시점부터 사실상 샤프에게는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삼성의 기술력에 밀려 결국 망해버린 샤프는 2016년 대만의 흥하이 그룹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샤프의 최대 주주는 흥하이 정밀공업으로 지분 41.6%를 보유하고 있고 2대 주주가 폭스콘 테크놀로지로 12.1%죠. 참고로 애플의 아이폰을 대신 생산해주고 있는 폭스콘은 흥하이 정밀공업이 보유한 자회사입니다. 대만의 흥하이 그룹이 이렇게 샤프를 꿀꺽한 이후에 샤프의 총 직원 43,000명 가운데 7,000명을 잘라버리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도 이미 삼성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샤프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대기업 도시바. 사실 이미 너무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어서 대기업이라 부를 수조차 없게 되어버렸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도시바를 이렇게 부릅니다. 삼성의 기술을 도둑질 당한 안타까운 기업. 자, 여기서 팩트체크를 해보자면요, 도시바가 안타까운 기업이라는 것밖에 팩트가 없습니다. 도시바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오게 된 것은 삼성에게 도둑질을 당해서가 아니라 삼성의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는데도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의 성장을 보인 삼성과는 다르게 기술의 변화가 심각하게 느렸던 도시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적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 이놈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것인지 무려 7년 동안 회계장부까지 조작하면서 실적을 부풀렸고요. 결국 2015년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8명이 모두 사직서를 썼죠. 이후 2016년 도시바는 마이너스 6조 원이라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도시바의 기업 가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분의 1토막이 났죠. 전자 부분은 삼성에게 기술력에서 완전히 압도당해버렸고 회계 조작까지 세상에 들통난 데다가 미국에서 벌인 원전 사업이 그야말로 폭망해버리면서 도시바는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 4조 원이 넘는 적자가 2016년에는 5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자 자신이 가진 보물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지난해 도시바 PC 사업부를 일본의 샤프에게 아니죠. 일본에 본사가 있지만 대만에게 팔린 샤프에게 팔아버렸을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 지분 60%를 다른 국가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디램과는 다르게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가 메모리 반도체의 꽃이라 불리며 고속 성장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삼성이 34.9%로 1위, 도시바가 18.1%로 2위, 한국의 SK하이닉스는 10.3%로 5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바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미래지향적 산업의 지분 60% 정도를 SK하이닉스와 애플 등이 포함된 한미일 컨소시엄에 매각한 것인데, 이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약 4조 원을 투입해서 지분 15%를 확보하였습니다. 도시바가 이렇게 자신이 보유한 보물들을 팔아버리면서 급한 불은 껐는데, 조금 있으면 샤프가 대만에 팔려간 것처럼 도시바가 통째로 다른 국가 기업들에게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 3개월 만에 마이너스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였는데요. 미국 LNG 사업이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도시바의 실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낸드플래시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을 공격하면 글로벌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서 낸드플래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아베 총리의 이루지 못할 헛된 꿈으로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현실은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삼성에게 제발 사주세요,
하고 빌고 있고 도시바는 대만에 팔려간 샤프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의 속이 뻥 뚫리는 소심 발언 들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노미야 겐지 씨는 어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강제 동원 문제를 둘러싼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분명하고 일본이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폭거하면서 비판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를 추종하는 일본 언론에게 상권 분립이란 무엇인가 묻고 싶다.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의 피해자를 무시한 채 일본과 한국 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성립된 것으로 큰 한계가 있다.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일본이 당황해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국산 브라스를 반도체 생산 공정 일부 라인에 투입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3일 삼성전자는 최근 일부 반도체 공정에서 일본 기업의 품질과 같은 5-9의 순도 브라스의 액상 형태 제품인 국산 브라스를 투입하기 시작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대체품 조달과 공급은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두 회사는 수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일본의 스텔라와 모리타의 고순도 브라스를 수입한 후 정제한 후 이를 반도체 공정용 소재로 삼성전자에 납품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산 대신 이를 중국과 대만산으로 대체한 뒤 정제해서 납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솔브레인은 이달 중순 공장 증설이 완료되는 대로 2배의 양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본은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다 아시죠? 브라스소 포토레지스트, 브라 폴리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2개월여 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탈의 일본을 통한 공급선 다변화 및 국산화 전략으로 인한 재료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오히려 일본 소재 업체의 시장에서의 존재감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탈일본으로 인한 일본 기업들의 생존성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 현재 일본 기업들로부터 확산되고 있습니다. EUV 포토 레지스트의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벨기에에 현지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일본 기업 JSR과 2016년에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극단적 자외선 EUV형 포토 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는 벨기에 연구센터 IMEC에서 일본 정부에 규제하는 별개로 우회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일본 정부는 서둘러서 삼성에서 요구한 EUV 포토 레지스트 두 건을 모두 승인해주는 약삭빠른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본 송도에 공장이 있는 도쿄오카 공업은 소재를 들여와 아예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고 납품량에 맞도록 증산까지 하면서 삼성전자에 납품할 계획을 제출한 상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탈일본으로 인해 갖게 되는 막대한 손실로 연결되게 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 기업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D램 연구소 출신인 NH투자증권의 서현우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규제는 처음부터 한국 정부와 정치 협상을 위한 목적이었는데 글로벌 플레이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2달여 만에 쾌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관련 일본 기업들은 LG 디스플레이가 수입해서 사용하던 브라스조마저 국산화로 인해 수출이 막히고 삼성마저 국산 제품이 공정에 투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실질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마 했었다는 거죠. 한 달 전부터 나도는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대로 정보를 파악하고는 한국 기업들이 탈일본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관계자를 만나 우회 수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국민 정서와 일본 기업들에 대한 배신감에 공언한 그대로 과감한 탈일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한 측근의 말을 빌리면 일본이 행하고 있는 상기 이후 외에 반윤리적인 기업이 제재에 대응하여 전면적인 일본 소재들을 모든 생산 라인에서 제외하라는 초강수를 두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변에는 생산에 약간의 차질이 생기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핵심 소재는 대부분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내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일본 기업들은 삼성의 반도체 소재 탈일본을 막기 위해 가격 인하까지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100% 공급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그 향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는 가격이 좋고 품질이 우수하면서 원하는 대로 개발해주고 소재를 납품해주는 일본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제까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일 간 무역전쟁이 조기에 해소되기 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또한 정부 시자가 국민 정서가 탈일본의 적극적인 점을 감안해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을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입는 손해는 상당히 크겠죠.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려고 아베가 주축이 된 일본 정부가 나설 정도로 면밀하게 주도하고 1차에 이어서 2차에 이은 치명적인 경제 타격을 감행했지만 한국 기업들 상대하기엔 너무 버거웠던 것이 일본의 패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얻은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잘 나가던 일본 기업들의 생존마저 불투명해지는 사태 등 이룬 게 더 많아지게 된 일본 정부,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패착은 앞으로 커다란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빚더미 올라앉아 있고 엔화 급상승으로 인해서 수출마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필요 없는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아베의 실정, 그 실정은 이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등 앞으로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론 통제로 인해 근본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베의 수출 규제 정책을 일본 국민은 67%가 지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출 규제를 쉽게 풀어줄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글쎄, 그럴까요? 일본 기업들이 파산하게 생겼는데 이래저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을 잘못 건드려서 자칫하면 정치 생명까지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태가 커지게 되면 과연 야당이 이런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호의 호재인데. 그렇게 된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각 해산하고 재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베 노믹스 실패에 따라 지게 된 엄청난 국가 채무와 수출 약세 및 내수 부진 등의 영향은 가뜩이나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와 함께 겹치면서 과연 올림픽이나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아직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소재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발빠른 일본산 대체 효과를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일본의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등 한국을 잘못 건드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및 그 내각은 결국 얻은 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수출 감소 및 대내의 비판만 안게 된 커다란 부담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그럽디다. 어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일본을 따라 잡을래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 역시 일본 사람과 똑같습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과 한국 기업들의 잠재력을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기에 그런 허망한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잠재력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일본 경제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힘에 버겁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밥 3끼 먹던 것을 한 끼로 줄여서 먹을지언정, 택시 타던 것을 버스로 타고 다닐지언정, 커피를 끊고 냉수를 갖고 다니면서 마실지언정 일본에 꿀리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당신들 같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IMF를 이겨낸 국민들의 저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당신들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지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끝까지 일반을 몰아붙여야 됩니다. 한국을 건드린 대가가 어떻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똑똑하게 알게 해주어야 됩니다. 자, 갑니다. 일본 아베 타도의 길로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감사합니다.